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라꽃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강원도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난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치르고 제10대 강원도의회가 구성된 지 9개월여 지나고 있습니다. 제2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이번 도정 질문은 여대 야소로 정치 지형이 바뀐 강원도의회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도민과 강원도 발전을 위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고, 새롭게 출발한 제3기 최문순 도정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레고랜드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강원 상품권, 동계아시아 경기대 남북 공동 개최권, 육아 기본수당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의중과 목소리를 제대로 정책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시민단체와 언론 방송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레고랜드 개발 사업은 영국의 멀린사와 지난해 5월 기존 협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레고랜드 코리아 총괄 개발 협약 MD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위법의 소지, 그리고 불평등하고 불리한 조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밀어붙였고, 의회에서도 찬반의 논란 끝에 협약안이 통과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도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여 도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도민들의 여망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고랜드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글로벌 투자 통상국 전홍진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 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하시는 업무 중에서 참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레고랜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곤란한 입장에서도 꿋꿋하게 잘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즉 레고랜드 코리아 총괄 계약 협약 MDA가 우리 도의회를 통과한 지 3개월이 지나고 한 100여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MDA가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12월 7일 날 본 협약을 체결했고요.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멀린에서 1월 4일 날 최초로 50억 자본금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3월 5일 날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지조성공사는 약 2개월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레고랜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3월 5일 날 일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주체가 STX 건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STX 건설은 우리 LL 중도 개발과 공사의 계약을 맺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2월에 MDA가 강원도의 의결을 받고 또 17일 날 멀린에서 멀린에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난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STX에 대한 공사의 명령권을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중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부지조성공사는 멀린과 합의에 의해 가지고 현재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 STX가 부지조성공사 및 지금 말씀 기반적인 주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그 멀린에서 직접 투자를 통해서 직접 개발을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설계의 내용도 일부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가 중도개발에서 STX에게 공사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좀 잘못된 상황이라고 보고 그것이 멀린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면 중도개발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STX를 과연 멀리에서 사업의 파트너로 인정할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예,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멀린에게 승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조를 구하고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승계를 요청하고는 있지만 멀린에서는 STX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굴지 회사들과 이 사업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견적서를 받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STX가 멀린의 사업 파트너로 되지 않을 경우 중도개발은 STX와의 계약 파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예. 그 해지하게 되는 위약금을 물어내게 되죠. 예, 저희가 지금 STX와는 1,500억의 계약을 맺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7억 5천만 원에 대한 보증 채무를 받았고요. 75억. 75억.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STX가 책임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 중도개발에서 물어줘야 될 돈이 얼마나 된다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뭐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아마 한 10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멀린에서도 STX가 승계가 안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500억의 10%인 150억이나 또는 협의를 통해서 100억 이상은 강원도 또는 중도개발이 부담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강원도는 아니고 중도개발공사가 예, 중도개발에서 물론 하죠. 하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출자한 기관이고 또 강원도의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해를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에 97억만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97억 외에는 추가 출자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출자를 했다는 것은 강원도에서 땅을 제공했죠. 예, 현물 출자를 네, 했고요. 현물 출자하고. 저희가 이제 뭐 멀린이 50억, 예. 뭐 한국고용정보에서 20억 등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말씀드린 일대 건 주주입니다. 전체 어떤 그 법적으로 직접 강원도에 지출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땐 강원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강원도가 일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게 되면 STX를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이 MDA를 체결하면서부터 그 우리 국장님께서는 2021년 7월에 개장이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개장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제 그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이지 가능. 근데 이제 목표일 뿐이지 예. 가능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멀린에서 1월 7일 날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서 2,900억과 또 그 1,600명 일자리 그리고 유역이 이제 저기 유역 다음에 2020년이 유역입니다. 유역 다음에 레고랜드 코리아를 개장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 MDA 상의 내용도 이제 보면 저희는 지금 2021년 7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지만 MDA 상에는 2023년까지 늦춰놓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2023년까지 일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멀린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내용 예, 아닙니까? 손해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멀린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1월 7일 멀린에서 영국의 보도자를 통해서 유역 다음에 2022년까지 하겠다. 분명히 그런데요. 그 MDA 그 끝부분에 보면 멀린에서의 그 레고랜드 일정표가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일정표에는 레고랜드 개장을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거의 지금 현재 뭐 이제
가장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아니, MDA라는 그러니까 그 것이 일정표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건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저희 지금 이제 2022년으로 일정표에는 2022년 2월경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계속해서 2022년 7월이면 개장이 될 수 그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그 말씀하시는데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도민들께 마치 그때 되면 일이 다 될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는 강원도가 되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발표한 게 아니고요. 당시 5월 14일 날 멀린가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서 저기 멀린에서 2021년 7월 달에는 분명히 개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또 지났지만 분명히 3월이면 골조 공사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그때 골조 공사가 아니라 이제 멀린 주도하에로 가겠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멀린 그 테마파크 토지가 약 한 28만 제곱미터 되는데요. 이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조성 공사라든가 기반 다지기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3월 5일 날 MBA 부지 조성 동의 공사 설명을 기반 하시면서 분명히 그 국장님께서는 3월이면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뼈대가 올라갈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발언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그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회의록을 한번 꼼꼼히 지난번 그 리뷰해봤습니다. 이렇듯 그 국장님의 발언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을 해주셔야 되고 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 17일 날 협약 체결이 되고 강원도에서 200억 입금했죠. 어디다가 했습니까? 중도개발공사에서 200억, 중도개발에서 입금했죠. 예, 레고랜드 코리아 유한에서 레고랜드 코리아에다 입금했습니다. 입금했죠. 예, 그렇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에다가 200억을 입금하고 또 멀린에서는 LLK에 50억을 입금한 거죠. 예, 그것은 이제 그 자본금으로 입금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MDA에 나와 있는 유상증자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본금 증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DA 상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억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50억을 송금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유상증자, 즉 사업 자본을 넣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50억 더 내게 돼 있죠. 그건 이제 중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제 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200억 냈을 때 50억 내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600억 냈을 때 50억 내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아니, MDA상이 그렇잖아요. 예, MD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강원도는 800억 냈을 때 영국 멀린 본사에서는 100억 내는 거죠. 예. 그게 대응 투자의 비율이 맞습니까? 근데 저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MDA 체결 전에 2013년도에 이제 강원도 도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강원도가 주주사의 대표로서 멀린과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는 이 강원도가 이 주주사들이 출자금 500억과 대출 주선 2,125억 원을 선 조달을 하고 아니, 거기까지 가시면 안 선 돼요. 조달을 하면은 그 다음에 멀린이 이제 그 90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MDA라는 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2013년 멀린 협약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장선상이다. 말씀 팩트는 이겁니다. 중도개발과 멀린과의 투자 계획을 좀 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800억 투자할 때 멀린에서 100억 지금 현금 듣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평등한 조건이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기존 2013년도에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을 우리가 깰 수가 없습니다. 협약이 만약에 해지가 되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원님 입장을 바꿔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아니,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멀린에서는 본인들이 유리한 것은 그대로 다 수용을 해서 새로운 MD에 포함시키고 강원도와 중도개발은 불리한 조건만 개정을 해서 수용을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건 안 해도 왜냐하면 저희가 2,300억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멀린에서는 조달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300억을 투자하지 않고 800억만 투자함으로 인해서 1,500억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다시 자꾸 회자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멀린에서 1,800억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당초에 라이더 시설 1,000억을 투자하기로 했었어요. 그걸 자본금- 제하고 나면 예. 사실은 800억 정도 더 투자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여러 가지 중도 개발에서 부담하는 걸 따져 보면 멀린에서는 손해 볼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이번 MDA 협약에서는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 바와 같이 멀린에서는 추가 투자를 지금 800억 이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멀린에서 조달하지 않고 중도개발공사에서 조달해서 건립을 해주는 의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그 멀린의 투자를 유치를 이끌어내서 그만큼 재정 손실을 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200억 줬고 저희가 이제 600억을 중요계약 발효일에 줘야 되는데 예. 중요계약 발효일이 언제입니까? 중요계약 발의는 저희가 이제 그 시공사가 이제 그러니까 그거 예측을 언제쯤 아니, 하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4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표에 당 4월 중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4월 중 현재 우리 중도개발이 가지고 있는 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대출 잔액이 661억 있습니다. 그럼 4월이면 600억을 인출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600억 인출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나 예, 남습니까? 61억 정도 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600억을 지급하면은 중도개발공사에서 기투자한 금액이 약 97억 원 됩니다. 그 97억 원을 멀린으로부터 반환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환을 받는데요, 예. 기자님. 그거 즉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800억이 들어오게 되면 네. 현금으로 47억 받습니다. 90억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예, 그건 47억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예. 저기 50억을 돌려받습니다. 47억 47억이고 50억은 이제 감자로 가는 예, 걸로 예,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반환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중도개발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그 대출 이자를 4.6%씩 했는데 이자율이 좀 조정이 됐다고 하죠. 예, 3.7%. 예,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켜 예. 주셔서 금리가 어쨌든 이 부분에 3.7% 대해서는 애를 인하됐습니다.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어쨌든 이 채권이 회수되는 그 부분부터 이 금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아직도 이자에 대한 부담액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 4.6% 현재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년 이자가 20억이 다 나갔을 경우에 한 92억대 됩니다. 그럼 매년 2,500만 원씩, 매일 2,500만 원씩 우리 강원도에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남아있는 그 잔고 가지고 이자 대기도 겁급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현대건설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공사비도 줘야 되고요. 또 직원들의 인건비도 줘야 되고요. 또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한 운영비 줘야 됩니다. 이것들에 대한 지급 여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도개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토지 매각이 조기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그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지금 멀린에서 비전 선포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8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기본 조성공사에 올해 들어가는 게 한 100억 원, 이자 55억 원 이런 것을 고려할 적에 8월부터 토지가 일정 부분 팔리면은 건전 재정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한테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향후에 집행될 것만 해도 1,700억이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재정이 언밸런스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MDA 체결하고 멀린과 계약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제는 MDA가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하여튼 저희가 토지 매각 금액이 한 3,095억 원 되는데요. 일괄 매각됐을 때 일괄 매각하고 하여튼 저희가 공사 기간 중에
전에 그 매각을 할 목표를 하고 있고요.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분명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현재 중도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잔고가 우리 600억을 추가로 4월경에 인출하고 나면 그야말로 깡통 계좌가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한간에서 얘기 나오는 대로 제2 알펜시아 됩니다. 근데 저 그렇지 의원님 않도록 제2 좀 알펜시아는 안 될 것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러면 MD상에 나와 있던 시설 임대료 수익과 관련돼서 좀 질문 드려볼게요. 예, 저희가 시설 임대료 800억 투자가 얼마씩 왔습니까? 30.8%입니다. 얼마에 30.8%입니까? 그 800억에 대한 비중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마치 30.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실 그 문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사실 문화재만 없었으면 흑자 경영으로 돌아섰을 수 있었는데 이 시설 임대료는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300억을 들여서 다 지어줬을 적에 이제 400억 이상 8%, 600억 이상 10% 이렇게 가는 구조고요. 지금은 현재 저희가 800억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국장님 하는- 말씀은 2,600억에 30.8%의 지분율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저 시설 임대료로 받습니다. 그 시설 임대료를 받는데 예, 2,600억에서 예. 30.8%의 지분율을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아닌데요. 시설 임대료를 받습니다. 시설 임대료를 받는데 네. 국장님께서 MDA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맥시멈 800억 수입이 올랐을 때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1,000억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1,000억 정도 지금 그걸 제가 급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300억이겠죠. 380, 그러니까 300억이 넘겠죠. 일단 근데 총 매출액에 그러니까 시설 임대료지만은 그날 총 매출액에 이제 600억 총 매출액이 어디 매출액입니까? 저기 레고랜드 테마파크입니까? 레고랜드 테마파크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죠. 예, 레고랜드 테마파크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임대료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예상에 나와 있는 400억 미만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400억에서 600억 사이 8%, 예, 그렇습니다. 600억에서 800억 12%, 800억 이상 10%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걸 다 받는 게 아니죠. 구간별로 받습니다. 구간별로 받는데 결국은 저희가 거기에서 8%, 12%, 10%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8%, 12%, 10%에 대한 30.8%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니, 대로 그러니까 그거 제가 아닌 거죠? 말씀드리는 그렇게 게 말씀하시면 총 매출액 중에서 총 매출액 이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이제 총 매출액이 발생하면은 그 매출액에 400억 이상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이런 구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800억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여기 12%가 과거에는 수익을 받게끔 돼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아니죠. 그때는 지금 말씀인 것처럼 예를 들어 800억의 매출을 올렸다. 예, 그럼 여기에 12%를 받는 걸로 돼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맞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여기에 이 12%에 또 30.8%예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96억 정도의 세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30.8%로 하면 29억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근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의 유예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결국 지킨 게 아닙니다. 근데 다 저희는 내준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2,300억을 투자했을 적에 지금 시설 사용 임대료로 총 매출액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0억 이상 8%, 600억에서 12% 이렇게 구간별로 받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투자를 줄인 상황에서 800억만 투자한다 그러면은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많은 재원 안정성이라든가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절감도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법인은 어디입니까?
중도개발공사입니다. 테마파크를 중도개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유한회사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에서 쉬운 얘기로 영업을 하는 거죠. 예, 운영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예,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법인세를 누가 내야 됩니까? 레고랜드 코리아 유한회사의 법인세는 당연히 레고랜드 코리아에서 냅니다. 근데 거기에 지분율만큼 그 중도개발에다 왜 법인세를 요구합니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800억 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800억, 아니 정확히 이게 투자입니까? 임대해준 겁니까? 지금은 저희가 투자입니다. 투자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분율에 대해 30.8% 그대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자 이거는 저희가 쉽게 이해되도록 얘기하면 집을 지어서 임대 주는 겁니다. 전세 주는 거예요, 전세. 그러면 집주인은 그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의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의하면 2,300억을 해서 중도개발공사가 지어주는 건 임대가 맞습니다. 그건 임대가 맞고요. 이번엔 그거는 이제 중도개발공사가 2,300억을 투자해서 그럼 지어서 지금 주니까 800억에 대한 자산 취득은 임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식이냐 하면은 멀린이 2,600억을 저기 중도개발공사에 800억 투자 유치를 받아서 2,600억을 들여서 멀린이 직접 이제 그 개발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 그 뭐 8%, 12%, 10% 그대로 받아야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근데 아니 국장님 이걸요. 이거를 단순하게 직접 투자냐? 이거는 잘 따져봐야 돼요. 지금 이거 MJ 내용 잘 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준 땅에다가 시설물을 하면 멀리에서 감정에서 800억 정도의 자산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등기를 남겨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물건을 다시 멀리에서 쓰도록 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투자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집 지어서 임대 주는 거, 임대 수익 받는 겁니다. 임대 수익. MDA도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에는 2,300억을 중도개발공사가 직접 그러니까 투자해서 건물 줬는데 지금 있는 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800억에 대한 문제는 일단 뭐 저희가 이 투자에 대해서 그 법인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이제 회사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고요. 그건 회사가 협의가 돼요? 겁니다. 협의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협의가 가능하면 100% 다시 협의회의죠. 이 MDA에 나와 있는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800억을 이제 자산 취득 방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 아니면- MDA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자산 취득으로 자꾸 왜 말씀을 흐리세요? 아니 자산 취득이 있습니다. 자산 취득도 있고 또 거기 자세히 보시면은 자산 취득이 어려울 적에 쌍방이 합의해서 800억을 해결하는 방법이 또 아니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건 이거죠. 그거는 전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개발이나 강원도에서 전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도개발의 애자 투지를 끌어들여서 해결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800억 고스란히 현금으로 투자하라 이거죠. 그 네. 내용이죠. 어떻게 이게 근데 그건 그렇게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의원님이 이렇습니다. 이게 800억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전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 중도개발공사에서는 멀린과 협의해서 최소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8%를 받으면서 전대 문제라든가 또 이런 여러 그러니까 가지 이것만 문제가 딱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해 지금 보세요. 준비를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거는 임대 수익료가 맞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 해당하는 거예요. 예, 임대 수익료죠. 예. 정확히 그렇지만은- 38%만큼 그 투자한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그 30.8%는 계속 지급받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수익까지 갔을 때 해결 방안이라고요. 그건 전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800억을 현금으로 내라는 MDA사의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면 안 돼요. 그건 좀 뭐 저희가 그리고 그때는 이자 수익도 한 푼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중도개발공사에서 멀린과 협의해서 의원님 그 심려를 끼치도록 않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하신다고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협의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MDA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 불합리한 조건들 전부 발췌해서 다시 협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법무부 법인 어디에 의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 태평양하고 김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멀리에선 태평양하고 태평양이 하고 저희는 김현장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난 김현장이 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MDA 내용 보니까 태평양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해당 법무법인이 잘하는 것인지 뒤에 있는 의뢰인들의 의지가 그런 것인지 그것을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대 문제, 예. 그거 해결 가능합니까? 예, 상당히 어렵죠. 저는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저희가 그 2,300억을 투자할 때도 전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MDA상에 분명히 표기해 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멀리에서. 그래서 전대 문제가 발생하면 중도개발이나 강원도에서 책임져라. 맞죠? 예, 그래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애자 투지를 새롭게 유치하고 그것도 어려울 때는 800억 고스란히 현찰을 줘라. 이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는 그 이렇게 불합리한 MDA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쨌든 이 800억에 대한 자산 취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법인세를 저희가 추가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800억에 대해 전대 문제가 발생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800억의 이제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은 법인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무상으로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니에요. 법인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세는 레고랜드 파크를 운영하는 LLK에서 당연히 100%다 내야 되는데 MDA상에 나와 있는 거는 자기들이 내야 할 법인세 100% 중에서 30.8%를 중도개발에서 내라는 거예요. 이래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왜 아니에요? MDA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해서 뭐 설명. 그 별도자니까 MDA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800억을 그 지급 투자라든가 이런 형식에 대해서 법인세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어쨌든 지금 제가 멀리에서 만든 게 말씀드린 맞습니다. 것이 팩트고요. 네. MDA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를 30.8%를 중도개발 부담을 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확인해 보시고 다음 얘기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하고 보고 그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우리 의회의 그 변호사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야말로 부당한 거래다.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법리 검토를 통해서 부당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의원님 뭐 저희가 그 부당한 거래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2013년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체결한 규약을 해서 하는 거니 국장님, 그래서 절감했다 이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14일 날 제10대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그거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과거를 자꾸 끝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해 14일 날 동의한 것으로 이건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자꾸 이야기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참 너무 MDA 내용이 어처구니없는 독도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말 애쓰시는 거 잘 알고요. 하지만 저희 강원도가 손해보고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국장님께서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하여튼 레고랜드를 추진하면서 강원도의 피해가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피해가 지금 많이 와요. 지금은 뭐 저희 97억밖에 출자 안 했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사님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좀 거꾸로 오시겠지만 나오셔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우리 글로벌 투자통상국장님 이 레고랜드 추진과 또 해결을 위해서 참 애 많이 쓰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지사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네. 결국은 지사님께서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과 나눈 이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저희 강원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 수익이라든가 이 법인세에 대한 부과 문제라든가 또 이 전대 문제라든가 또 STX에 대한 향후에 발생될 수도 있는 손해배상 문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2021년 7월까지라고 했지만 멀린에서는 2023년까지 사실은 은근히 늘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해서도 앞으로 2년 이상이 걸리는데 지금 800억 넣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계좌에는 깡통 계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앞으로도 2년 6개월 동안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2023년까지 혹여라도 늦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중도 개발의 부도 사태가 이어집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그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송산 그린시티의 신세계 그룹이 4조 5천억을 투자해서 대규모 놀이시설을 만든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투자되는 금액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엄청난 금액 그리고 엄청난 그 규모의 놀이시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대비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그 레고랜드가 이런 대형 놀이시설에 비해서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런 이제 글로벌 테마파크에 대한 발표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사된 바는 한 번도 없었고요. 유일하게 계약까지 가서 성사된 게 이 레고랜드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신영재 의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들 제가 자세히 모르는 내용이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걸 좀 큰 틀에서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여쭈면, 제가 지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네. 드린다면 이제까지는 멀린이라는 회사를 네. 레고랜드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멀린과 레고랜드 코리아에 좀 비굴하지 않고 좀 당당한 사업의 파트너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존경하는 신영재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왜 이런 일이 있냐면 다른 나라에는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국도비로 지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돈을 투자해서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예. 일본 다른-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멀리에서 지었죠. 또 그런 다른 거기도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시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투자 우리는 기반시설을 했겠죠. 예, 그러나 거기는 우리는 거의- 멀린에서 놀이시설 직접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도 우리는 있습니다. 거의 우리 돈을 적게 들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좀 바꿔주시고요. 저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국도비 들이지 않고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위험도 그만큼 적다.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전액 우리 돈을 투자했지만 여기는 투자가 멀린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위험도 일단 없다는 말씀을 지사님 제가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네. 멀린에서 직접 투자를 한다고 하셔서 다행이긴 한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계획은 이제 100억 달랑 나와 있습니다. 100억. 그건 이제 MDA 상에 나와 순차적으로 있는, 순차적으로 100억 달랑, 됐고요. 저희가 그쪽- 800억 될 때 네. 100억 되겠다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다 의결이 된 거고 예, 그 그게 멀린이라는 결국은 회사가 이 굉장히 800억 가지고 그 테마파크의 시설을 일부 거의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멀린에서는 이 테마파크에도 운영에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호텔이죠. 호텔 그리고 이 부지를 50년, 100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법에 네. 멀린뿐만 아니라 외자 투자는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예, 물론 호텔은
지금 춘천에 뭐 변변한 호텔이 하나 없어서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해도 지금까지 안 됐던 겁니다. 호텔이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네.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에버랜드 사업이 네, 네.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이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그 MDA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추진되면서 좀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이런 것들 지사님께서는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지사님 한 가지만. 이게 그 사실은 조금 있다가 그 지사님께서 공약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 그 우리 지역과 관련된 용문 홍천 전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네, 네. 이 내용은 지사님께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그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네. 또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은 내륙권을 순환하는데 중요한 교통망으로 네, 네, 네. 우리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춘천, 원주, 춘천 그리고 용문과 홍천과 용문의 철도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네. 추진할 것인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우리 강원도의 마지막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리도 짧고 지금 공사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국토부 계획에 올해 상반기 중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도 지금 이제 동서고속철까지 완공이 되고 나면 네, 네. 철도가 담은 살짝이라도 발을 걸치지 않는 것이 강원도에서 홍천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홍천 지역 분들도 기차 타고 싶어 하십니다. 네, 네. 기차 타고 그렇습니다. 서울 구경 가고 네. 또 지역 경제 견인해낼 수 있도록 좀 큰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사실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인데 제가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점검을 한 것은 우리 강원도의 사업 방향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잘 반영돼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제2경춘국도 그리고 국도 5선 관련해서 우리 안태경 국장님 잠깐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네, 국장님 먼저 국장님 승진하신 거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세 가지 이제 자료를 이제 요구했습니다. 그 국도 5호선에 대한 확보장 대책, 네네. 그리고 제2경춘국도에 대한 추진 상황, 네. 그리고 철도 구축 계획인데요. 우선 네. 국도 5호선 홍천과 춘천의 이 국도 구간이 상당히 일부 구간이 비좁고 네. 운전하기 좀 나쁜 지역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예, 해주시죠.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홍천, 춘천 21.3km가 2015년 실습의 과정에서 예타 재검증하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중단된 부분입니다. 지금 제5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도내 국도 15개 노선 53개 구간을 다시 반영해달라고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제출했습니다. 이 구간을 우선순위에 앞순위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보면 4차로로 설계했었는데 도 입장은 4차로든 2+1이든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대로 이 국도 5호선이 춘천과 또 홍천을 잇고 더 나아가서는 화천 철원으로 좀 연결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도로가 강원도의 중요한 교통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네.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물론 빠르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지역 경제의 포인트를 본다면 국도가 활성화되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용역 중단 이후에 지금 동호천 산단이
준공되었고 남춘천 산단도 공사 중입니다. 이런 물류 여건이 변동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도 확장 명분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부에 지금 건의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국도와 지방도가 우리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살릴 수 있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경춘국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미 그 언론상에도 많이 그 보도가 됐고 또 이미 그 추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강원도와 또 춘천시 입장이 좀 상한 점이 있었는데 이 정리가 됐습니까? 예, 국토부하고도 정리했는데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노선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경기도 그 태계원에서 화도까지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개설된 부분을 춘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본 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제2경춘국도 당초의 목적과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철도 관계는 지사님께서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더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예,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5분 남은 건가? 이게 마지막인 거죠? 추가 더 해야죠. 추가로 해서 4분. 가진 거죠. 한 가지 우리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 어느 분이 하시죠? 이것도 우리 안태용 국장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그 관심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도 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약 3,216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고령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에는 약 95만 명 정도의 면허 소지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약 11만 2천 명 정도가 고령 운전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비율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한 9.5% 되는데 우리 도에는 11.5%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당히 예, 비율이 높은 편이죠. 예, 맞습니다. 예. 우선 먼저 단독직입적으로 이런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 안전사고 대책 어떻게 갖고 계신지 추진할 것인지 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서울시가 지금 금년 상반기에 하고 경기도는 하반기에 이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게 되면은 교통카드나 지역 화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강원도 교통안전 정진을 위한 조례를 좀 정비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뭐 더 계속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18개 시군의 교통사고 유발 발생 현황, 또 전국과 강원도를 비교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이것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강원도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율이 높은 것이 이 그래프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교통안전진흥조례에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예. 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했을 때 지급하는 인센티브 문제 이것을 지금 집중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적극 동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이 속도감에 있어서는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 지원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에서 이제 신명순 의원님 그리고 조성호 의원님 그리고 저와 예. 함께 세 분이서 이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또 이 증진 조례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운전하시는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충분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은 꼭지의 질문을 요구했습니다만 다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미처 질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강원도 학교 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바른 먹거리가 적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역의 우수 농산물이 이용되어서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가 상생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원도 학교 급식 만족도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영양 많고 균형 있는 바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사 일정과 급식 일정이 상이해서 급식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 교육 공무원의 소원 관련해서는 뜻깊은 공적이나 영예로운 퇴직을 맞이하여 수여되는 행포장이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의 사기 진지하게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대학 출신 교사 임명에 있어서는 도내대학 출신자들이 지역에서 임명되어 예양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인센티브 시책 운영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정심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정치해